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최근 삼성과 애플에서는 폴더블 폰과 차세대 전자기기에 대한 새로운 제품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LG에서는 더 나아가 말아올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까지 선보였죠. 당장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폴더블 기술은 많은 대중들로부터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로 무시를 받아온 기술이었으나 이제 사람들은 농담삼아 조만간 구겨도 되는 스마트폰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술을 현존하는 스마트폰 기술의 새로운 종착역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폴더블 및 롤러블 디바이스 기술은 꽤 오랜 기간 과학자들이 제시하고 연구 개발해온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과학자들의 목표는 지금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넘어서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폴더블과 롤러블이 아닌 넥스트 레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기술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늘어나는 전자기기, 스트레쳐블 디바이스 기술이죠. 과학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전자기기의 등장은 인간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먼 거리에서도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되었고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길에에서도 내가 산 주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내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이 우리의 눈을 더 즐겁게 만들었죠. 이 모든 기술들은 반도체 기판이라는 2차원의 평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TV, 블루투스 스피커, 카메라, VR 기기들은 모두 이 2차원의 단단한 반도체 기판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물은 반도체 기판처럼 평판의 단단한 형태를 띠고 있는 표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휘어지는 책과 노트, 카드와 돈을 수납하기 위한 지갑, 가방, 옷, 나뭇잎, 강아지 그리고 탄력 있는 인체의 피부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물들은 안정적으로 휘어지고 탄력을 가진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반면 반도체 기판과 같은 2차원 평면에 깨지기 쉬운 녀석은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만큼 다루기 힘들 겁니다. 또한 달고나도 반도체 기판도 모두 구부릴 수 없이 정해진 틀의 케이스에만 들어갈 수 있지요.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도체 전자기술은 정말 노트처럼 휘어지거나 피부처럼 늘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20세기부터 태동된 이 이야기는 2000년대에 이르러 유연한 형태의 전자소자 기술이라는 주제로 어느덧 과학 연구 분야의 메인스트림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는 다름 아닌 바로 디스플레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였죠. 초창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전자기기로 종이나 신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진행해왔으나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주머니 속과 거실 안에서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에서는 스마트워치나 밴드뿐만 아니라 의료용 센서 기술 등 다양한 곳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에서야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 현재의 플렉서블 전자기술에서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피부처럼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모든 전자기술들의 미래가 우리의 몸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지만 피부가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살도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머리도 자유자재로 줄어들고 심장도 팽창하고 수축하길 반복하는 우리 인간에게 단순히 구부러질 수 있는 수준의 자유도는 미래기술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차세대 미래 전자기술로 스트레쳐블 디바이스 기술을 주목한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미래기술이 그렇듯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자기기를 만들려면 미세먼지보다 작은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와 그 반도체를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금속이 있어야 하는데 늘릴 수 있는 전자제품을 만들려면 그만큼 이를 구성하는 모든 반도체와 금속 역시 늘리면 늘어날 수 있어야 했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나 전선으로 사용하는 구리나 알루미늄 등은 늘어나기는커녕 대부분은 구부러지기만 해도 깨지는 물질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미세 패턴의 작은 회로와 소자들을 구현할 기판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대부분 3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이 들어가는 만큼 고온에 버텨줄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를 만들려면 투명하기까지 해야 했죠. 여기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고온에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해버립니다. 물론 플렉서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시대를 열었던 그 이면에는 폴리미드라는 고온에서도 버텨주는 플라스틱 기판 등을 발견한 덕분에 있었죠. 그러나 늘어나는 스트레쳐블 전자기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구불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기면 늘릴 수 있는 기판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전자회로를 구성할 금속과 반도체도 문제였죠.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4년 네이처 포토닉스에 나온 UCLA 대학의 논문에서는 POA라는 폴리머의 은으로 된 나노와이어를 얹혀 잘 늘어나면서도 전도성이 뛰어난 전극을 만든 후 그 위에 다시 탄성을 가지는 폴리머 기반의 LED를 코팅하여 고무처럼 늘어나는 LED 조명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말 그대로 LED 조명을 피부처럼 늘리고 꼬아도 되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이 연구진들은 더 나아가 5곱하기5행렬의 LED 배열을 만들어 디스플레이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 네이처에서는 도쿄대 연구진들이 휴지보다 얇은 두께의 필름형 디바이스를 만들어 탄성이 있는 폴리머 기판을 늘린 채 필름을 부착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쳐블 디바이스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얇은 전자필름을 만드는 게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나중에는 간단한 용도의 필름형 전자기기를 클린랩처럼 파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온도 센서 클린랩, 태양전지 클린랩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혹은 아예 어렸을 적 판박이 스티커처럼 피부 자체를 기판으로 여기고 섬유 형태의 금속을 코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
2017년에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논문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인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압력을 감지하는 간단한 센서를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쳐블 디바이스는 특히 부착형 센서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서는 휴스턴 대학의 연구진들이 고무와 같이 늘어나는 전자소자 및 센서를 제작하여 장난감 로봇의 손에 붙여 센서의 성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작된 센서는 온도 및 당겨짐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봇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부착하면 마치 사람의 손처럼 손가락의 제스처와 물의 온도를 전기신호로 감지할 수 있죠. 이렇게 감지된 전기신호가 추후 인공두뇌에 전달되면 어쩌면 촉감을 가지는 로봇을 만드는 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체에도 부착될 수 있다면 다양한 응용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요. 2018년에 네이처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쳐블 전자기기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스탠포드 대학의 제난바오 그룹에서 무려 제곱센치당 347개의 신축성을 가진 트랜지스터를 밀도 있게 제작해 픽셀화된 스트레쳐블 어레이 센서를 손바닥에 부착하여 입력 감지를 센싱하는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내 손 위에 있는 무당벌레의 발바닥이 손바닥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전기신호로 감지하여 모니터에 그 위치를 매핑할 수도 있지요.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연인들의 은밀한 손가락 신호를 유튜브에 생중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2021년 스트레쳐블 디바이스의 대가 제난바오 그룹과 함께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진들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손목에 패치로 부착할 수 있는 스트레쳐블 OLED 디스플레이였죠. 여러 번의 스트레칭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픽셀들을 연결하는 금속 회로가 높은 신축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전도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진들은 늘어나는 폴리머 기판 내부로 금원자를 매우 느린 속도로 증착 및 확산시켜 여러분의 스트레칭에 의해서도 높은 신축성과 전도성을 유지하는 전극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늘어나는 기판 위에 OLED와 심박 센서를 증착하여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디스플레이 패치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지요. 사실 삼성은 지난 박람회에서도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산을 표현하는 입체적인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우리 눈앞에 다가올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디바이스가 스트레쳐블 형태로 확장해 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한 달 전인 2021년 12월 여전히 열일하고 있는 스탠포드의 제난바오 그룹 연구진들은 쉬지도 않고 스트레쳐블 기술의 또 다른 확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한 고주파 구동 스트레쳐블 디바이스였죠. 사실 그동안의 스트레쳐블 기술들에서는 신축성을 가지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현된 스트레쳐블 반도체의 성능 한계로 인해 일반적인 전자기기와는 달리 높은 주파수에서의 교류 신호를 받아내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선 전력 전송이나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고주파에 동작하면서 동시에 신축성을 가지는 다이오드 소자 개발이 가능해야 하는데 바로 이 연구진들이 무려 13.56MHz에서 동작이 가능하면서 50%의 스트레칭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다이오드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13.56MHz의 주파수는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한 주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축성이 필요한 표면에 패치처럼 부착하면서 더 이상 배터리가 필요 없는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휴대용 의료기기의 배터리 수명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인체 내부에 이식하는 헬스케어용 전자기기들을 심장이나 다른 기관 등에 부착하여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의 발자국은 이제 스트레쳐블 전자기기가 무선기기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반도체에 대한 발견과 함께 집체만 했던 컴퓨터에서 시작해 소형화된 컴퓨터와 전자제품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접거나 말아 넣을 수 있는 전자제품이 우리 손안에 들어온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은 지금도 스트레쳐블 디바이스라는 또 다른 장벽을 넘어 이제는 인간의 피부와도 비슷한 신축성 있는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데 다가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웨어러블 전자제품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들이 뒤따라 나오게 될 것만 같은데요. 끝일 것만 같으면서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술들이 등장하는 SF와 같은 최신 연구 기술들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스트레쳐블 디바이스보다 더 쫀득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